3단원 식물의 한 살이 여러가지 식물의 한 살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여러가지 식물의 한 살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자라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까닭이 무엇이었나요? 씨앗이 다시 식물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다시 씨앗이 되고 이게 뱅글뱅글 도는 형식이었죠. 이렇게 번식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서 씨를 퍼뜨립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살이 식물과 여러 해살이 식물의 한 살이를 조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봅시다. 한 해살이 식물, 여러 해살이 식물이 나왔어요. 우리 한 살이는 무슨 뜻인지 알아보았는데 이 한 해살이 식물, 여러 해살이 식물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두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풀, 나무가 있나요? 지금 생각나는 거 5개를 말해보세요. 얘기해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 풀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 이거 강아지 풀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풀입니다. 또 다른 거? 우리 수업에 다뤘던 거예요. 네, 봉숭아였죠? 또 다른 거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뭔가요? 이 꽃이 되고 나중에 씨앗으로 하얗게 돼서 여러분들이 손에 잡고 후 불면 씨앗이 날아가죠. 네, 얘는 민들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뭔가요? 이 식물. 네, 은행나무죠. 이 은행나무에서 노란 은행이 이제 은행잎이 떨어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 아까 가을을 봤다면 봄에 볼 수 있는 나무죠. 여러분들 봄에 여의도나 이런 데에 이 나무를 보러 갈 거예요. 이 나무는 벚꽃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풀과 나무였어요. 이 풀과 나무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벼와 감나무의 한 살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책 64쪽, 65쪽을 봐주세요. 식물에 따라 한 살이 기간이 다릅니다. 한 해만 사는 식물도 있지만 여러 해를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를 알아봅시다.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 알아보기. 식물 도감하고 스마트 기기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를 조사해 봅시다. 먼저 여기서는 벼, 왼쪽에서는 벼, 64쪽, 벼, 65쪽, 감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 벽씨예요, 이게. 이 벽씨가 약 7일이 지나면 이렇게 싹이 틉니다. 그리고 이 싹이 튼 것이 약 40일이 지나면 잎과 줄기가 자라게 돼요. 그것이 다시 45일이 지나면 꽃이 피고요. 30일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서 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씨앗이 다시 요 벽씨가 되겠죠? 벽씨가 싹이 트게 돼요. 이렇게 위로 나오죠. 싹이 트면 잎과 줄기가 서서히 자라게 됩니다. 이 자란 잎과 줄기 사이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꽃이 핀다고 해요. 이 꽃이 시간이 지나서 약 1달 정도 뒤에 지나면 열매를 맺고 씨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시 벽씨가 되죠. 여러분들 벼가 뭔가요? 네, 여러분들이 먹는 쌀, 그 쌀의 원료가 되는 그 벽씨입니다. 여기 볼 때는 갈색깔인데 여러분들이 먹는 쌀은 흰색이죠. 여기에 보이는 이 갈색깔을 깎아내요.
껍질을 깎아서 안에 있는 흰색 열매, 씨앗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감을 볼게요. 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펼쳐주세요. 옆에 종이를 펼쳐주세요. 먼저 씨앗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감씨, 씨앗이요. 한 10일 정도 지나면 싹이 틉니다. 여기서 20일 정도 지나면 잎과 줄기가 자라요. 잎과 줄기가 자란 뒤에 아까 벽씨는 45일, 40일, 30일 이랬지만 이 감나무가 자라려면 몇 년이 필요해요. 새순이 나오고 자라는 과정을 몇 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게 돼요. 이 나무가 겨울이 지나서 이듬해 봄이 되면, 이듬해는 그 다음 해입니다. 다음에 봄이 되면 새순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새순이 나오고 잎과 줄기가 자라고 5, 6월쯤에 꽃이 피게 되죠. 6월경, 5월경. 그래서 이 꽃이 핀 자리에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요. 이 열매가 여러분들이 먹는 그 감이 돼요. 그 열매가 점점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크기가 커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는 겁니다. 한 10월경에 나와요. 그럼 이 안에 다시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이 다시 감씨가 돼요. 감나무 열매 속에는 둥글고 한쪽 끝이 뾰족한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이 씨. 그래서 다시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 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식물이 성장해 나갑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감씨. 싹이 한번 터야겠죠. 그러면 잎과 줄기가 자라고요.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새순이 나옵니다. 줄기에 이렇게 새순이 생기죠. 가지에. 그럼 이 새순에서 잎과 줄기가 또 자라게 되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혀요. 처음에는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감을 봤을 때는 초록 색깔 이 잎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처음엔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열매가 이 작은 열매가 점점 성장해서 이렇게 큰 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자란 감나무를 볼게요. 적당한 크기로 자란 감나무는 해마다 한 살의 과정의 일부를 반복합니다. 열매가 자랐어요. 근데 이 자란 감나무가 겨울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눈도 쌓이고 잎도 떨어지고 하겠죠. 여기에서 다시 봄이 되면 새순이 나와요. 아까 후반부에 있던 내용이에요. 볼까요? 여기 새순이 나온다. 나오죠. 처럼 새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잎과 줄기 자라, 꽃이 펴, 꽃이 지고 열매를 맺어 다시 열매가 자라요. 다시 겨울을 보냅니다.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자란 이 열매, 겨울이 지나서 봄에 새순이 돋고요. 잎과 줄기가 자라고요. 꽃이 피고요.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생기고 열매가 다시 커지는 거.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벼와 감나무의 한사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벼의 한사리, 벽씨에서 싹이 트고요. 잎과 줄기가 자라서요. 꽃이 펴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만들어요. 다시 벽씨가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날수를 한번 더 해보세요. 1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씨앗에서 이 한 과정을 보내는 이 한살이 과정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걸 한 해살이 식물이라고 해요. 65쪽 위에 보세요. 한 해만 살아요. 벼는 봄에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들고 일생을 마칩니다. 이처럼 한 해 동안 한살이 과정을 거치고 일생을 마치는 식물을 여기 한 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한 해살이 식물에는 강낭콩, 벼, 옥수수, 호박 등이 있습니다. 볼게요. 벼, 호박, 토마토, 참외, 수박 이런 애들은 이제 1년 안에 한살이 과정이 끝나는 식물들이에요. 한 해살이 식물이죠. 감나무의 한살이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씨앗에서요, 싹이 트고요. 잎과 줄기가 자라서 얘가 점점 커져.
커져서 적당한 크기 나무가 되면 이듬해 봄에 새순이 나오고 다시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생기고 열매가 커져서 다시 씨앗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이에요. 이게 한 해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잎과 줄기가 자라서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죠. 이처럼 여러 해 동안 살아요. 이런 식물을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감나무는 싹이 터서 자라고 겨울 동안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듬해에 말했죠. 다음 해입니다. 나뭇가지에서 새순, 새로 돋아나는 순, 새순이 나오고 자라는 과정을 몇 년 정도 반복한 뒤에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식물을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해요. 여러 해살이 식물에는 개나리, 감나무, 사과나무, 무궁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나무, 개나리, 사과, 무궁화, 딸기 이런 것들을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벼처럼 한 해 동안 한 살이를 거치고 일생을 마치는 식물을 한 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나무처럼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식물을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실험 관찰 32쪽을 봐주세요.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를 조사해서 써봅시다. 우리 한 해살이 식물 봤었죠? 먼저 대표적으로 벼 봤어요. 또 그 외에도 뭐 봤나요? 강낭콩, 옥수수, 호박 뭐 이런 거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한 해살이 식물이 있다면 더 적어주시고요.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서 적어도 좋습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 대표적으로 본 게 감나무였죠. 이외에도 우리는 개나리, 사과나무, 무궁화 등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조사해보세요. 한 해살이 식물과 여러 해살이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식물이니까요. 공통점, 먼저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네, 씨앗으로 시작해요. 그게 자라서 꽃이 피고요. 열매도 맺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인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 한 해살이는 한 살이가 한 해 동안 일어나지만 여러 해살이는 여러 해 동안 일어나죠. 즉, 한 해살이는 열매를 맺고 죽어요. 하지만 여러 해살이는 열매 맺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한 살이 기간이 짧은 식물은 무엇일까요? 아가의 모습으로 처음에 태어난 인간은 어린이, 청소년, 지나서요 청년이 되고 다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어른의 성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음의 노인이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명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식물도 한 살이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식물 중에 한 살이 기간이 짧은 식물들이 있어요.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막 식물이에요. 선인장을 주로 떠올릴 수 있겠죠? 고온과 건조에 견디기 위해서 적은 강수를 짧은 물을 이용해서 짧은 기간 동안 생장과 번식을 마칠 수 있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체내의 수분을 저장하거나 낙엽이 져서 수분의 필요량을 줄이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건조할 때에는 종자, 씨앗으로 지내다가 비가 오면 짧은 기간 동안 꽃을 피우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막 환경에 잘 견디는 이런 식물 중에는 1년생 초본류가 있는데 이것은요 6에서 8주, 즉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씨앗에서 열매 맺는 것까지 빠르게 한 살이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번식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식물입니다. 다음으로 애기장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사진이 잘 안 보이면. 애기장대는 한 살이 기간이 6주, 한 달 반입니다. 정도로 짧고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한 살이를 활용한 유전자 연구, 실험 재료로 활용되는 아이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속성배추라는 게 있어요. 얘는 한 살이 기간이 30일 정도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식물 실험, 유전 실험 뭐 요런 데 사용돼요. 크기가 작아요. 하지만 꽃이 커요. 그래서 수분을 임의로 할 수 있고요. 자가 수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4시간 빛을 비추고 있어야 하고요. 온도를 20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방금 이 속성배추에 대해서 말할 때 수분을 임의로 하거나 자가 수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수분은요, 꽃가루, 화분이 암술 머리에 옮겨 붙는 걸 말해요. 다른 식물들은 이제 바람을 이용하거나 곤충, 사람, 새 등을 이용하는데, 얘는 한 살의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가 수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풀은 모두 작을까요? 풀은 모두 작을까요? 풀은 모두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해바라기예요. 한 해살이 식물로 높이가 2m 정도로 자라고요. 줄기에 거친 털이 나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꽃이 피기 전까지 줄기와 잎이 해를 따라서 도는 특성이 있어요. 해바라기 높이가 매우 커서 나무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씨가 싹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운 다음에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한 해 안에 이루어지는 풀입니다. 큰 풀이죠. 또 뭔지 아나요? 여름에 이곳에 가면 시원해요. 이 식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얘네는 이제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요, 키가 20에서 30m로 자라고요. 지름이 약 30cm까지 자라기도 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얘는 진짜 대나무, 나무 같죠? 근데 풀이에요. 줄기 속이 비어 있고요. 마디가 있어요. 죽수는 무척 빨리 자라서 하루에 8cm 넘게 자라기도 해요. 꽃은 여름에 핀대요. 근데 수십 년에 한 번씩 피워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맹종죽이라는 대나무는 수명이 길어서 60에서 120년을 살면서 한 번 꽃을 피우고 죽는다고 해요. 신기하죠? 또 여러분들이 자주 먹고 볼 수 있는 바나나예요. 바나나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나요? 이거 보세요. 바나나. 외국에 나가거나 했을 때 바나나가 맺혀있는 이 열려있는 식물을 보고 와, 바나나 나무다 할 수 있는데요. 이 바나나는요,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풀에서 열립니다. 바나나 농장에서는 바나나를 수확하자마자 풀을 베어버려요. 바나나가 한번 열린 줄기에는 다시 바나나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바나나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번식은 땅속 줄기에서 나온 싹, 그리고 헛비늘 줄기의 가지, 그렇게 싹과 가지로 번식을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밑동을 잘라낸 뒤에 약 6개월이 지나면 땅속 줄기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어린 줄기 가운데 약한 거는 주기적으로 자르고 튼튼한 것만 골라서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게 하여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뭔가요? 네,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야자나무가 주로 열대, 아열대, 이렇게 더운 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줄기가 갈라지지 않고 큰 잎이 줄기 끝에 물이 지어 날려요. 가지가 생기지 않아요. 나무처럼 크게 성장하는 초본 식물입니다. 여기에서 이 야자나무가 나무처럼 보이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야자수는요, 여기에 달리는 야자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재, 연료, 건축재, 섬유, 녹말, 기름, 술, 뭐 이런 데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사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 그 뜻을 잘 기억해 두고 그 한 해살이와 여러 해살이에 해당하는 식물이 무엇이었는지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